네, 6장 경비협회 파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비협회 파트는 이제 실무랑 거리가 좀 멀거든요. 그 경비업자들이 아니면은 조금 거리가 멀 수 있고, 또 경비원 분들이나 보안 요원,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살짝 거리가 멀다. 읽어볼게요. 22조 경비협회. 경비업자는 경비 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 그렇죠. 이 지도사나 경비업자는 뭐 의무로 자질 향상이랑 교육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경비원의 자질 향상 및 교육 훈련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협회 파트 나오면 대통령령이고요. 이 대통령령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제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럼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그러니까 대통령령.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경비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이 재단 법인은 X다. 재단 법인은 재산만으로 출자된 법인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X다. 보통 장학재단 있죠. 장학재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장학재단. 경비협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이거는 두 문부터 가볼게요. 교훈, 복지, 연진, 그 밖에. 교훈, 복지, 연진, 그 밖에. 이거는 나중에 공제사업과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손보증, 교훈, 복지 향상, 업무 재해연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비슷해요. 근데 이제 공제사업은 돈이 들어가고 사업이잖아요. 사업. 손해배상 책임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보증도 하는구나. 손보증, 교훈, 복지 향상, 업무 재해연. 여기는 뭐 진단까지 들어가는구나. 경비 진단까지. 이 경비 진단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특경이나 아니면 천경을 배치한다든지 이럴 때 경비가 어느 정도 필요한가? 뭐 경비 계획서 여기 입구가 중요하겠다. 입구가 여기서부터 여기가 중요하겠고, 뭐 여기는 기계 경비가 배치되어야 한다. CCTV 설치해야 된다. 이런 거를 경비 진단이라고 하겠죠. 경비 업무의 연구, 경비원 교육 훈련 및 그 연구, 경비원의 후생복지까지 신경 써야 한다. 경비협회가. 또 그 밖에 경비 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 이거는 보통 이제 다음 중 뭐 경비협회 업무는 업무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뭐 이 손해보상 책임 보장하기 위한 사업 이런 식으로 공제 사업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거 뭐 시도 경찰청장의 내용이 나오겠죠. 가령 밑에 가시다 보면은 이제 경찰청장이 공제 규정을 승인할 때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경비협회 업무로 공제 규정의 승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는 경찰청장의 일이기 때문에 아니다. 업무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온다. 사항, 경비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단법인, 우리 법인으로 한다. 사단법인, 재단법인과 반대되고, 이건 사람도 들어간다. 사단법인에는. 보통 그 우리 동네 청년 연합회 이런 거 있나요? 가까이 보는 게 청년회, 뭐 아니면은 봉사회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다 사단법인으로 구성해요. 넘어갈게요. 법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과 비교하기. 시행령, 경비협회. 경비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법인을 만드니까 경비협회도 법인으로 하니까 이제 규칙이 있어야겠죠. 자신들만의 규칙이. 또는 뭐 주소지라든지 이렇게 좀 주민등록증이나 아니면 우리 등본과 비슷한 이런 게 등기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정관은 경비협회가 필요하고요. 공제사업에는 공제규정이 필요합니다. 이 공제규정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으로부터, 경비원이 아니라 회원입니다. 회원은 누구겠어요? 이제 경비업자겠죠. 경비업자가 설립하고 경비업자들을 가입시킬 수 있을 테니까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23조 공제사업. 경비협회는 다음 각호의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다 비슷한데 여기 한번 볼까요? 경비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이 손해배상 책임은 나중에 감독이나 보치 파트에 가면은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한테 아니면 경비 대상 시설에 피해를 입히면은 손해배상 책임을 1차원적으로 경비업자가 집니다. 그러면 만약에 경비원이 고의로, 경비업자가 조금 잘못돼 보라고 고의로 사람을 패거나 경비 대상 시설에 불을 내면은 그것도 내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돼요. 경비업자가 일단 져야 하고요.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이 사람 때문에 시킨 거를 억지로 이렇게 했다. 과실이 아니다. 고의다. 나는 또 이 사람을 감독 열심히 했다. 직무사 감독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생각한다. 지더라도 이 사람한테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라는 식으로 해서 돈을 돌려받아야겠죠. 그래서 경비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경비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아니다. 경비업자가
경비업을 운영할 때에는 입찰 보증, 계약 보증, 이행 보증을 포함한다. 하도급 보증을 위한 사업. 입찰 보증, 계약 보증, 하도급 보증을 위한 사업. 경비원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 업무상 재해. 그러니까 경비원이 뭐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이제 보험이나 이런 걸로 할 때 수많은 보험이 있겠지만 뭐 4대 보험도 4대 보험 외에도 또 다른 보험 이런 걸로도 할 수 있다. 경비 업무와 관련한 연구 및 경비원의 교육 훈련에 관한 사업. 그래서 손보증, 입계약, 교훈, 복지 향상, 업무 재해연. 위에 건 뭐였죠? 교훈 복지 연진. 교훈 복지 연진. 이 공제 사업보다 그 경비협회가 하는 업무가 더 외우기 쉽죠? 교훈 복지 연진. 우리 좋은 말을 교훈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말이네요. 교육 훈련. 그죠? 교훈 복지 연진 이렇게 외우시고요. 손보증이 들어가는구나. 이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손보증, 교훈 복지 향상, 업무 재해연까지 외워주시면 좋고요. 아니면은 그냥 교훈 복지 연진만 외우셔도 됩니다. 교훈 복지 연진, 손보증, 교훈 복지 향상, 업무 재해연, 복지 향상과 업무 재해까지 있다. 경비협회는 규정에 의한 공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만들어야 한다. 이 공제 규정의 내용에는 무엇이 있냐? 공제 사업의 범위, 내가 어떤 걸 할 건가? 또 내용, 공제 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 준비금 등 이 공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이거는 이 경비협회 말고도 수많은 법인이 만들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은 관련된 협회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공제 규정이라고 해서 범위, 내용, 공제금, 공제료, 공제금. 건설업자와 관련된 협회도 있을 텐데 그런데도 이렇게 공제 규정이 나와 있다. 이런 식으로 법내료금, 책임 준비금 하고요. 경찰청장은 공제 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 경비원의 보호가 아니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왜냐하면 이런 거 협회 책임금 돈 모였는데 먹고 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공제 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공제 규정을 승인하거나 공제 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하고요. 이 공제 사업에 대하여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사람이 좀 규정 같은 거는 많은 사람이 조금 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그래서 금융위원회, 물론 이거는 실제로 가면은 담당자 한 명이 뭐 하겠죠. 위원회가 또 하나의 법인처럼 운영이 되는 거니까. 근데 위원회라는 말이 우리 뭐 정상회담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좀 연상시켜서 이 공제 규정 승인은 금융위원회가 하고 공제 사업에 관한 검사는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하는구나. 금융위원장이 아니라 원장. 금감원 원장, 금감원장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7장 보칙 파트까지 바로 왔습니다. 보칙까지만 하면은 조금 이제 끝나가죠. 근데 양이 좀 있네요, 제법. 빨리 해보도록 합시다. 보칙 파트에서 순서대로 쉬운 거부터 하는 게 여러분들도 편하겠죠. 다 쉽네요. 다 쉬운데 처음 접하는 내용들일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25조부터 하고 감독으로 나중에 넘어오도록 할게요. 자, 보안지도 점검. 이거는 시도 경찰청장이 하고요. 웃긴 게 이게 경찰청장이라는 내용도 나와요. 그래서 보안지도 점검권자는 누구냐? 해야 하는 사람은 시도 경찰청장이 연 2회 특정 업자에게 대하여 보안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보안 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원래 필요한 나오면은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으로 가는데 얘는 요청하여야 한다. 왜냐하면은 재량으로 해버리면은 안 필요해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시행령으로 가보니까 시도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2회 한다가 아니라 연 2회 이상의 보안지도 점검을 실시하고요. 이 보안지도 점검과 관련해서 비밀인가라고 하죠. 비밀 취급인가. 이거랑 보안지도 점검과는 다르다. 이 비밀 취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확인하는 게 보안지도 점검이겠죠. 그래서 이 비밀 취급인가는 특수경비업자가 첫 업무 개시의 신고를 하기 전에 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 이 사람은 국가 중요시설에 이제 경비를 들어갈 테니까 들어가게 되면은
뭐 보안 특수 보안 지역도 봐야 될 테고 업무 체계도 알게 될 텐데 다 비밀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 국익을 위해서 국가의 공공 발전과 안전 그리고 또 경제 발전을 위해서 다 비밀이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첫 업무에 게시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용역을 따내기 전에 첫 업무 게시 신고를 하기 전에 예, 우리 그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 경찰청장한테 신고를 하고요. 그리고 또 대행업자까지 신고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 하기 전에 시도 경찰청장의 비밀 취급 인가를 받아라. 시도 경찰청장은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업자에게 비밀 취급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지도 점검할 때가 아니라 보안지도 점검은 누구 거? 시도경찰청장 거. 비밀 취급 인가도 시도경찰청장 거지만 얘는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청장을 거쳐서 국정원장 비밀 취급 인가는 누가 한다? 국정원장이 마지막으로 이제 측정을 한다. 보안 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거쳐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고요. 무기대여나 청원경찰 면직 이건 제가 한번 말씀해 드렸던 것 같고 보안 측정과 허가증 이것도 기억나시죠? 한번 쭉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 이거예요.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 측정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X 경찰청장을 거쳐라. 자, 손해배상 아까 우리 경비협회 파트에서 봤었죠. 경비협회 파트에서 봤었는데 이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또 밑에도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그러면은 이 경비원이 업무 수행 중에 고의 또는 과실 경비 업무 수행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 대상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예, 다 배상하여야 한다. 넘어가고요. 27조 위임 위탁 이거는 이제 경찰청장의 권한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일부를 위임한다. 보니까 취정 우리 그 청문 실시하는 거 있죠. 청문뿐만 아니라 이 경비지도사의 자격 취소 정지도 가능하구나. 경비지도사도 원래 경찰청장 건데 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위탁 아닙니다. 위임받아서 가능하구나. 그리고 또 이 경찰청장은 위탁할 수 있대요. 뭐를? 경비지도사 시험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건 좀 중요하겠죠. 경비지도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또 경비지도사 시험 관련돼서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가 없어요. 다 대통령령이에요. 알겠죠? 해서 보시면은 이 교육 과목 뭐 이런 기준 나온 것도 대통령령이었죠. 경비지도사는 경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위탁할까요? 우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을 하죠. 그래서 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경비지도사 시험의 관리와 경비지도사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경비 업무에 관한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여기서 경찰관서장이 나온 이유는 이 사람이 위탁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경비지도사의 교육에 관해서 뭐 있나봐요. 이게 신임교육 말고는 이 경찰 쪽과 연관될 필요가 없는데 아무튼 뭐 따로 직무교육이라든지 혹은 해당 서별로 뭐 생안계에서 생활안전계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뭐 그래서 이럴 때 위탁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하다. 원래 경찰청장만 나와야 되는데 2항에서는 관서장까지 나오는구나. 관서장까지 경비지도사 시험의 관리와 지도사의 교육에 관한 업무 해서 경비 업무에 관한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자, 수수료 돈 관련이니까 대통령령이라고 나오고요. 우리 이거 위에서 봤었거든요. 이 표 기억나시죠? 허변추 갱신허가는 만원, 나머지 신고는 2,000원이구나. 서류까지 외워주면은 더 금상첨화다. 해서 사본 있는 건 뭐다? 범죄 관련 조회 시의 사본과 동의서 필요하다. 나머지는 원본이고요. 뭐 임원 같은 경우에는 임원의 이력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허가증 원본만 있으면 된다. 이 대표 이력부까지 확인하시고 문제는 좀 이 문제를 내면 좀 조잡하고요. 한 작년이랑 재작년에는 여기 문제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이 법조문에 있는 이것만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과온업한 경우가 어떻게 반납해야 하는가 어떻게 줘야 하는가 있으니까 수수료 다시 한번 보시고 이게 또 작년에 안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이게 의제 공무원 법이라는 건데 작년에 개정이 됐어요. 위탁받은 사람이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 임직원 이 사람은 수뢰죄가 적용이 된다. 수뢰 관련된 죄 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공무원이 접대 받거나 돈 받으면은 더 안 되는 거 알죠, 여러분들? 뇌물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공무원으로 본다. 이 청원경찰법에 가면은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법령에 의한 벌칙을 받을 때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 위에 있던 24조 보시면은 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경비원과 관련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관서장이 안 나와 있네요. 그렇게 아시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아까 우리 보안지도 점검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요청하여야 한다는데 얘는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명령 관련된 것도 할 수 있다로 끝나요. 재량이기 때문에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및 출장소와 경비원 배치 장소에 출입하여서 근교 근무 사항 및 교육 훈련 사항 등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이거 비슷한 조문 있지 않았나요, 우리? 그 관할 경찰 관서장이 이 배치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경찰 공무원을 보냈던 것,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출입하는 경찰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 또는 배치된 경비원이 경비업법이나 경비업법에 따른 명령, 폭처법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반 행위의 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이 중지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배치 폐지명, 중지명. 중지명이 1년 1천만 원 사유 아닌가요? 경비원에 한해서 그렇게 기억하는데 넘어가도록 할게요. 4항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 업무가 집단민원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이게 배치허가는 관서장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도경찰청장은 안 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헷갈리지 마시고 여기서 포인트는 이 경찰청장이 나오는 부분과 이 1항 그리고 4항 이 나머지는 이 권자들이 다 얘가 당연히 할 것 같아, 얘는 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사지선다해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개는 배치허가 같은 경우는 특히 관서장 의무인데 시도경찰청 나와도 되나? 라는 의무감이 들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두시면 좋겠죠. 또 배치 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허가하는 것이 아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7장까지 6장 7장 파트가 끝났고요. 다음 영상에서 문제 풀고 벌칙 파트까지 아니죠. 이거 10강 안에 끝내려면은 벌칙 파트까지 하는 게 좋을라나요? 벌칙 파트까지 하고 이 10강 안에 끝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더라도 좀만 더 해봐요 우리. 이거는 우리 아까 했었는데 제가 써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거 그림판을 불러와서 아니면은 뭐 따로 여기 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자 우리 어떻게 외웠냐면은 5년 5천만원 4년은 없다. 3년 3천 2년 2천 1년 2천 이렇게 있었죠. 1년 1천. 그래서 얘는 고1로 장애 일으킨 때 국가중요시설의 특수경비원이 얘는 비대여과 20불 벗 허가받지 않고 영위도급 얘는 도망간 때 소정 없이 도망간 때 왜냐하면은 얘가 도망갔는데 불복종 그러니까 도망갔는데 복종하지 않고 위험한 상태 때 도망간 특수경비원이고요. 얘는 이제 그러한 거 없이 무기 가지고 소속 상사의 허가나 아니면 정당 사유 없이 도망간 특수경비원. 얘는 무관, 출장, 직접, 위험, 벗쟁이네요. 벗쟁 하고요. 이제 허가 취소 사유 또 정지 사유가 있다. 이 허가 취소 사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죠? 허브 업무 외벗 외 2도 1휴 배치 폐지명 정지 처분이고요. 얘는 위법, 지도사, 집도사, 명치, 허거결, 교대응 서류, 복장 처량, 손, 감, 변 이렇게 외우기로 했죠. 네, 이렇게 외우기로 했네요. 우리가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과태료 사유도 3천만원, 뭐 500만원 이렇게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있었는데 이거 신임 배치 허거, 집의 명복이 비슷한 걸로 신임 배치 허거, 신고, 지배결, 위험한 폭력사태. 밑에 건 뭐예요? 뒤에 거는 그 우리 배치 폐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유다. 또 그런 배치 폐지 명령이 나왔으니까 연관돼서 또 복장 명령 벗어날 100분의 20일 이건 뭐예요? 이제 배치 불허가 사유 복장 명령 벗어날 100분의 20일 이렇게 있었다 했죠. 좀 양이 많죠. 해서
이 신인 배치 허가 같은 경우에는 배치 허가는 좀 사기를 치면 안 되니까 1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뭐 300, 600, 300, 600 뭐 이렇게 나간다 했고요. 좀 양이 많아서 헷갈리는 게 뭐다? 500만 원 사유다. 500만 원 사유는 어떻게 외우나요? 위법, 지도사, 집도사가 아니라 헷갈리죠. 저도 헷갈리는데 지도사, 대행, 신고, 무기명, 결근, 설의, 명무기. 자 이렇게 외우고요. 무기명은 무조건 500이고 대행 신고는 거짓으로 하면 400 그리고 또 아예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 또 이제 근무사항 기록부는 50만 원. 이 신고 같은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서 50, 100, 200, 400 1개월 미만 또 1개월에서 6개월 6개월에서 12개월 12개월 이상 초과 하면 되겠죠. 예, 하고 나머지는 뭐 100, 200, 400, 100, 200, 400 이렇게 나아가니까 하면은 이 두 문으로 좀 헷갈리는 거 이렇게 한 페이지 만에 끝나죠. 했을 때 이제 벌칙 거의 끝났어요 우리. 예. 하고요. 벌칙은 끝났고요. 이제 나머지 형의 가중처벌. 형의 가중처벌 두 문도 있네요. 이건 어떻게 외우나요? 상폭체감, 특손협공료, 주거, 집단 폭처법, 상폭체감, 물손협공료. 여기서 집단 민원 현장의 결격 사유는 위에 거라고 그랬죠. 이 집단 폭처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집단 결격이다. 이렇게 외우면 된다 했고 밑에 거는 형의 가중처벌이다. 지켜야 하는데 뭐 재물 부시고 협박하니까 얘는 가중처벌하겠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한 페이지 안에 써지죠? 이렇게 한 페이지를 다 외우시면은 조금 편해져요. 다른 영상에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금방 외우거든요. 그래서 다른 제가 영상을 안 봐서 뭐 교육 영상이라든지 안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우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외워서 많이 풀어요. 풀고 또 잘 맞더라고요 이게. 자 이렇게 써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1년 1천만 원 사유에 배치 폐지명과 중지명이란 말이 또 있네요. 제가 그걸 빼먹었네요. 어쩐지 배치 폐지명 무관 출제하셨죠? 배치 폐지명 중지명. 중지명령 아까 우리 말했던 그 시도 경찰청장과 죄송합니다. 시도 경찰청장과 또는 이 관할 경찰관서장의 중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1년 1천만 원의 벌금이 된다. 쭉 읽어볼게요. 국가중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장애를 해치는 특경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허가받지 않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자, 경비 업무의 중단. 이거는 특수경비업자겠죠. 그래서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즉수 인수하지 아니한 자, 또 집단민원장에 배치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자한테 도급한 자, 허가받지 아니한 자한테 도급한 자, 20명 이상에 배치하면서 직접 고용한 자 위반해서 미만은 예외 사유가 있고요. 20명 이상 하더라도 3개월 이상의 기간 전에 하면은 상관이 없다. 위반하여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에 무자격자나 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도급인 여에 있죠. 관여했다. 위반하여서 관여했다. 채용하도록 관여했다요. 과실로 특경, 과실로 장애, 또 이 폭발 등의 사유 위험한 사태인데 이 사람이 도망갔다. 명령 불服중했다. 자, 1년 1천만 원의 사유에는 무관 출장 직접 하지 않은 관리 책임자가 있고요. 쟁의 행위를 한 특수경비원, 벗어난 행위를 한 경비원. 이거는 뭐 폭행을 했다.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한 경비원 또는 휴대하고 경비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까지 이 사람은 이것도 있구나. 또 배치 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중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하고요. 문제는 나머지 OX 시간에 풀도록 하고 형의 가중처벌 파트입니다. 이거는 좀 구성이 제가 바꿨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네요. 아니네요. 보시면은 좀 특이해요. 왜 특이하나? 이 나중에 두문표를 통해서 집단 결격 사유와 형의 가중처벌 결격 사유를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보시면은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다기보다 좀 헷갈릴 만한 거. 1항이 특수경비원이고요. 2항이 경비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휴대하고 라고 나오죠. 또 경비원은 경비 업무 수행 중이라고 나오네요. 해서 얘는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입법이 된 원인이 뭘까요? 이 경비원들이 옛날에 뭐 용역 사건이 있을 때 단봉, 뭐 안전 방패 이런 거 들어야 되는데 방망이 들고 막 뭐 회칼 들고 지키고 있었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원래 그러한 장비로 사람한테 해를 입히잖아요. 그러면은 특수폭행죄가 돼요. 알겠죠? 원래 원래 폭행죄가 사람한테 물리적 피해를 가하면 폭행죄죠. 예, 근데 뭐 방망이로 때려서 폭행을 했다. 그러면 특수폭행이에요 원래. 근데 그 특수폭행이 원래 가중처벌이 되거든요. 뭐 폭행죄가 3년이라 하면은 특수폭행죄는 방망이로 때렸으니까 너는 4년 반, 4년 반년 더 살아. 뭐 4년 6개월 더 살아. 이렇게 말을 해요. 보통 2분의 1을 가중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최대가 맥스가 4분의 1이어야 4분의 4년 반년이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말이 컷나오는데 4년 6개월이야 하는데 거기서 또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하겠다. 예, 또 4년 6개월이 맥스인데 2분의 1이면은 2년 3개월이 되어져 버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6년이 넘어버리죠. 예, 좀 너무 많아지나요? 그렇게 된다. 예, 좀 형의 가중처벌에 가중처벌이 되는 느낌? 예, 법학개론 배우신 분들이 좀 헷갈리실까봐 좀 말씀해 드렸고요. 이 특수경비원이라고 말한 거는 특수경비원이 그 보시면은 이 문제로 나왔었어요. 좀 치졸한 문제로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게 이 경비원이라는 범위 안에 특수경비원이 포함이 되는데 특수경비원이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 그러니까 무기 말고 시칼이나 뭐 아니면 방망이를 들고 때리면 특수폭행죄가 되고요. 무기를 통해서 때리면은 특수폭행죄가 아닌가 봐요. 그래서 뭐 법령상 형의 가중처벌로 특수경비원이 가중처벌 받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을 때 특수경비원이 뭐 형의 가중처벌이 안 되는 것 중에 특수폭행죄가 있다. 없죠. 왜냐하면 얘는 폭행죄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특수폭행죄는 뭐 X다라고 나왔는데 이 경비원이라는 범위 안에 특수경비원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게 기출이었는지 모의고사였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만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나온다 하면은 이거는 충분히 행정소송이 걸릴 수 있을 만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조금 애매하네요. 일단 문제는 제가 일부러 좀 맞추시라고 기억을 하시라고 특수경비원과 폭행죄를 연관시켰고요. 경비원이란 말이 나오면은 시효신기만 기억하지 마시고, 시효신기는 뭐다? 일반 경비원. 시효신기만 기억하지 마시고 특수경비원도 생각해 달라. 예. 자, 읽어 드릴게요. 특경은 무기를 휴대하고 규정에 위반해서 무기 안전수칙을 위반해서 상폭체감, 이제 특수상해죄나 아니면 상해, 또 중상해. 얘는 상습이 없어요. 왜? 결격이 아니니까. 얘는 상습을 하면 안 되겠죠. 상습은 집단민원 현장 결격 사유에만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 번에 이러한 범죄 저질러도 가중처벌이다. 상습되기 전에 너 처벌할 거야. 뭐 이런 거고요. 상해치사죄, 폭행 치사상죄, 예,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중과실 치사상죄, 예, 폭행죄, 체포죄 이렇게 쭉 있고요. 그 또 과실치사와 과실 같은 말이 들어가면은 실수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고의가 아니다. 하지만 가중처벌하겠다 하고요. 폭행은 과실폭행죄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폭행은 이 폭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고의라 이거예요. 과실폭행이 아니다. 폭행은 고의로 했다. 그럼 만약에 실수로 사람을 때려서 물리적 피해를 입히면요. 그러면은 뭐 상해죄로 가겠죠. 상해죄로. 아니면 과실치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과실폭행은 없어요. 과실치상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지. 하고요. 중체포, 중간금, 또 특수체포 감금이 없네요. 이렇게 아시면 되고. 협박죄, 물손 협공용에서 물손, 그냥 손괴죄, 재물 손괴죄 또는 손괴죄라 하거든요. 또 그냥 협박죄 이렇게 두 개가 나뉘고요. 나머지 두 개는 공료는 특수가 들어간다. 얘도 비슷해요. 얘는 비슷한데 얘는 경비원은 특수폭행이라고 나와 있네요. 왜 그럴까요? 이 법조문 구조를 보자고요. 이미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나와 있으니까 휴대하고, 얘는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폭행죄가 될 수 없죠. 사람을 때렸으니까. 무기 가지고 사람 때렸으니까, 위험한 무기 가지고 사람 때렸으니까 특수폭행죄인 거죠. 무조건. 알겠죠? 한번 이렇게 좀 줄쳐서 외우시면 되고, 형의 가중처벌은 무언가 손에 쥐고 하는 거구나. 쥐고 하는데 특수경비원은 특이하게 폭행죄가 있구나. 자, 여기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수체포 감금도 얘만 있고요. 얘는 밑에 가중처벌에는 특수체포 감금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양별규정은 그러면은 우리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28조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러니까 이 29조 형의 가중 처벌 파트가 아니라, 예? 그 만약에 제가 경비원이고 여러분들이 경비업자로 쳤을 때 제가 폭행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은 뭐 가중처벌을 받으면은 금고형을 받을 수도 있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제가 폭행죄를 저질러서 벌금형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한테도 받느냐? 아닙니다. 그게 28조에 해당이 되면은 제가 뭐 폭행을 해서 뭐 국가중요시설에 장애를 입혔다. 가령 내가 국가중요시설에 시설주를 때렸다. 그러면은 좀 장애나 저해가 돼서 28조에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은 이 벌금형을 물리지 않는다. 예, 양벌 규정 같은 경우에는 28조로 인해서 벌금을 받는 사람한테 너가 관리자야? 너한테도 벌금형 줄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벌금형 받기 싫으면은 어떻게 해라?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마라. 이제 과태료 사유, 아까 같이 두문으로 했었는데 한번 또 읽어볼까요? 경비업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밑에 쭉 가면은 또 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게, 이건 왜 시설주가 나오냐? 무기 관련된 게 나오잖아요. 무기에 관한 명령. 네, 그래서 경비업자는 신임 배치 허거, 집의 명복이라고 해서 복장, 집단민원 현장, 또 뭐 이름표 복장 관련해서 집단민원 현장, 또 명부, 작성 비치, 거짓, 신임 교육하지 않은 사람. 500만 원 사유는 지도사 대행 신고 무기명 결근 설의 명복이라고 해서 기계경비업자의 설명 의무 안 하거나 거짓 또는 미신고한 사람, 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태우칠 명대인 사출관 신입배 특계종 대통령령. 이렇게 또 경비지도사 선임하지 않은 사람, 미미 결격, 미선임 아니면 또 기준을 안 지킨 사람, 또는 미신고한 사람 15일 이내에, 또 결격자를 배치한 사람. 쭉 나가면 편해요 얘는. 예. 이거는 봤기 때문에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이 돈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언가가 또 있어요. 예, 보시면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시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 관서장이. 이 서울경찰법에서는 시도 경찰청장만 나옵니다. 시도 경찰청장만 하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1회 위반했을 때 얼마고 2회 위반했을 때 얼마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표는 한번 쭉 읽기 바라고 제가 어떻게 외우느냐에 따라서 써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보시면 되고, 이것도 1회, 2회, 3회 가니까 어딘가가 기준일이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첫 스타트를 한 날이 되어서 몇 년간, 이것도 똑같이 2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2020년 1월에 과태료를 맞았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그 사이 2년 동안에 받은 횟수에 따라서 2회, 3회 누적이 된다. 차어적 이렇게 보시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미처 나오지 못한 거 좀 연관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